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율비스에서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규와 한번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초 특강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법규가 양이 진짜 방대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법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법이라던가 또는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별표까지 다 모아서 뽑으면 이게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수로 치면은 500장이 넘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막 벽돌처럼 이제 이렇게 막 들고 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근데 그 많은 양을 다 할 거냐라는 거죠. 절대 다 못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학계로는 그나마 100점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이렇게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법규는 제가 봤을 때 100점 맞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대한 양에서 제가 뭐 이제 정말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그 해에 제가 말한 뭐 문제에서 이제 뭐 20문제가 다 나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한 80점에서 한 90점 정도 그 정도 이제 목표로 가져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당연히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법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항상 제가 법규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가는 점수가 나오니까 너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을 외우려고 힘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시험 끝날 때까지 법규책을요, 이론책을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1회독이나 2회독 할 때는 당연히 이론책, 두꺼운 책이 필요하겠지만 뒤쪽에 이제 문풀이라던가 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모의고사까지 갔을 때 그때까지 이론책을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보다는 이제 어떻게 본인들만이 정리한 서브노트 한 권이 꼭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노트라던가 그죠, 뭐 압축 노트라던가 이런 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노트들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꼭 혼자 정리해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거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사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당연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는 일단은 제가 기초 강의에서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친해지자라고 했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그냥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법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절대 이거 전체 다 못하거든요. 저희 기초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론 강의처럼 해버리면 학생들이 안 들어요, 수업을. 뭐야, 이 기초 강의인데 뭐 이렇게 딱딱해,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 그죠? 그래서 살짝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법규 특성상 법규책을 보면은 법규책 자체에 텍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조항에 어떻게 보면 법 조문의 제목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의 제목을 보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는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번 조항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는요, 약간 이제 특징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일단 법규는 암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공부든지 간에 약간의 암기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 뭐를 같이 보시면 좋냐면 약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요,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과연 소방기본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제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거 나 법규 시간에 배웠는데, 지나다니다가 뭐 어떤 법적인 사항이 보이면 저거 법에서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실생활에서도 좀 쉽게 볼 수 있게 제가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이용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려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뻔한 얘기 아닙니까? 네, 뻔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반복. 그래서 반복 최소한 3회독은 해라.
3회독은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회독은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대한 양을 다 3회독, 처음에 1회독 때는 조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독한 다음에 그 다음 2회독, 3회독 때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학계론 시험이 제가 2022년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규는 평이했습니다. 너무 평이했습니다. 너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항상 이제 평이하게 나와요. 얘는 이제 모나게 안 나와요. 뭐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나.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딱 한 번 있었죠. 딱 한 번 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1년도 시험이 조금 특이했던 거고, 그때 법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22년도엔 다시 평이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난이도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법규에 대해선. 자, 그리고 세 번째. 법규가 이제 조금 예민한 게 이게 많아요. 개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법이 왜 개정이 될까요? 특히 소방법이 왜 개정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재, 재난은요. 건물이 고층화, 초고층화 또는 산업이 점점 더 발전됨에 따라 소방은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법이. 무조건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무조건 강화됩니다. 무조건 강화됩니다. 만일 어떤 건물에서 불이 정말 크게 나잖아요. 불이 정말 크게 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산후조리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이 정말 크게 났어요. 근데 그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그 산후조리원이.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그래가지고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 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막 매스컴에서 막 때려요. 야, 산후조리원 이대로 괜찮은가?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또 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됩니다.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이런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강사들이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이제 다 개정사항에 어떤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줘요. 아니 그러면 책이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책이 나와 있는 거에서 고쳐야죠.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강사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신경 써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고쳐서 가야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특강으로 고쳐드리니까 걱정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네 번째.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가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당연한 거지만 문제풀이. 특히 저는 법규는 관연도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관연도.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와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울 건데요. 법규가 조금 이슈 사항이 많죠. 올해 이슈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로 작년에 이제 시험 범위였던 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제가 보통 입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진짜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혹시 이제 공부하시는 제시분들, 그러니까 작년 이제 공부를 해서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2023년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2년에 정리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시 정리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 친해지는 요 기초 특강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사항도 같이 한번 저하고 얘기해보는 특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법규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 특강을 들어가기 전에 자,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소방관계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배우기 위해선 법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법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의 서열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명령이라는 게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답니다.
저희 시험은 보통 요 2번하고 몇 번에서 나옵니까? 3번에서 나오죠. 자, 최상위법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위법에 있는 것들은 절대 뭐에 벗어나면 안 돼요? 헌법에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최상위법. 그럼 헌법을 통해서 이제 법률이라는 게 나오고 명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조례는 이제 각 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법률과 명령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는데, 자,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이 되면서요,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법률이 뭐냐? 안 나옵니다. 그쪽에서. 그래도 그렇구나.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고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구나. 자, 명령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위법인 거예요, 지금. 헌법, 법률 아래 뭐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는 겁니다. 자, 명령은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며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걸 대통령령이라고 한대요. 국무총리가 명령을 내리는 걸 국무총리령이라고 얘기하고요. 행안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걸 행안부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기본법이나 또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대통령령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행안부령이라는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중에 가면은 제가 법을 알려드려요. 뭐 법에서 A는 B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에 A는 B다라는 걸 정의 내리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 있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서 정한다? 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A는 B라는 걸 뒷받침해주기 위한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거 외에 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또 어디서 정하냐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령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또 어디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또 뭐 어디서 정하는 거냐면 시행규칙이라는 곳에서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상위, 그리고 여기가 하위, 하나 하위,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소방기본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험 범위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시행령도 배워야 되고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가보면 소방기본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법 안에 시행령과 뭐까지요?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례, 시도조례, 규칙,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갈수록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크게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고 법에서 정해주면 이 A는 B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령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의 서열이에요. 법의 서열이고요. 자, 법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소방법의 체계라고 해가지고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저희가 제일 처음 배우는 법률이거든요. 시험 범위 중에 제일 첫 번째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소방기본법에 가보면요, 항상 이렇게 조항이 나옵니다. 조항에 제목이 나오죠. 뭐 3조는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항이 나와요. 동그라미 1. 그죠?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하나 아래에 호가 나옵니다. 호. 그리고 또 아래에 뭐가 나옵니까? 가, 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챕터 1. 챕터 1이 있고요. 자, 챕터 1 안에 들어가 보면 대제목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중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그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등등등 있고. 그러니까 법전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위에 가보면 장도 있어요. 장. 뭐 몇 장,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조항호목 요 정도. 그래서 내가 조항이 있으면 법규 조항이 있으면 그 밑에 항이라는 게 있고 조가 있으면 항이 있고 그 밑에 또 호가 있고 그 밑에 목이 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조항호목, 그죠? 시행 규칙도 마찬가지죠. 조항호목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보세요. 법에서 이런 걸 정하고 있답니다. 야,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소방관이 되기 위해선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이거를 대통령령에서 정해놓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목이 나옵니다. 소방법, 소방학개론, 행정법.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행 규칙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러면 소방법에서는 기본법, 뭐 유지관리법, 공사업법, 위험불법 조금 더 자세하게 내려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소방학개론의 시험 범위는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큰 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법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죠? 필요한 내용, 공부가 필요한데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안에 들어갔을 때 과목과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 세부적인 어떤 시험 범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법, 령, 규칙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하위법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절대 이런 조항 없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하셨죠? 예를 든 거고요. 자, 제가 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법이 올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임용령에 가보면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법규 시험 범위예요. 법규 시험 범위. 아셨죠? 자, 예를 들어 공채다라고 하면요. 작년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기본법.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워야 될 법이거든요.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령과 규칙, 즉 대통령령과 행안부령까지 다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령 규칙을 지금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위험물부터 볼게요. 법, 령, 규칙.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목에 가보면 이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령과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법이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나뉘냐면 화재 예방법과 짧게만 쓰겠습니다. 소방 시설법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 분법이 됐습니다. 이 두 개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예방에 관련된 게 기본법 안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화재 예방에 관련된 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또 어디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요번에 새로 이렇게 바뀌면서 약간 지금 이거에 대한 걸 조금 저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지금 시험 범위가. 근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시험 범위가. 원래 시험 범위를 저는 이걸로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이 바뀐 법이 2022년 연말부터 이제 시행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일 예를 들어 그냥 이걸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때는 또 맞춰서 가야겠지만 시행되고 있는 게 지금 이 두 개로 이제 나뉘어서 시행이 2022년 말에 시행이 되는데 일부는 여러분들 조금 시행 일자가 뒤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모든 조문 대부분이 2022년 말에 시행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험 범위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바꿔주지 않을까요? 바꿔줄 것 같은데 아직은 못 바꾼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경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채 보시는 분들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공채 제외하고 이제 경력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경력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가보면요. 법의 시험 범위가 각 하위 법령을 포함한대요. 자, 원래 기본법 있었죠? 아까 있었잖아요? 공사업법 있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있었어요. 세 개 다. 세 개 다. 특이하게 얘가 빠졌네요. 이 아까 공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법에 원래 화재조사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법률로 하나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공채 때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또 경채 때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 맞다라는 거죠. 이거 맞춰줘야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공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원래는 이 기본법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재 조사에 관한 내용이. 근데 이게 새로 법이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최근에 법도 있고요. 령도 규칙도 다 제정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줄 거면 전 여기도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동일한 이제 조건 하에서 이제 왜냐하면 학과 법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시험을 치니까 소방관이 되려면 동일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일단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목 보세요.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이게 아까 제가 분법된 게 지금 여기는 분법된 걸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화재 예방법이 이게 소방시설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분법된 걸로 넣어줘야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제가 시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 법을 가지고 시험들 내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뀐 걸로 내겠다라는 건지, 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통일을 해주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이걸로 통일을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책을 이제 출간을 할 때는 당연히 저는 이 바뀐 법으로 출간을 할 겁니다. 만일 소방청 쪽에서 이제 얘로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뭐 프린트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분위기, 제 예상에는 당연히 이걸로 바꿔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통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시험 범위를. 그래서 이게 좀 이슈예요. 지금 법규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혼란해합니다.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직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7월, 8월이면 나올 것 같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초 이론, 그죠? 지금 이제 기초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친해지기 특강에서 이거에 대한 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분법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국 분법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법이 다 여기서 나온 거 다. 이게 찢어진 거예요, 양이. 이 내용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예방에 관련된 게 찢어지고 소방시설에 관련된 게 찢어지고. 근데 봤을 때 중간중간에 개정된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작년에 공부하셨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이게 제가 어차피 찢어져서 새로운 법 2개가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 생기면서 바뀐 게 엄청 많아요.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 선생님 그대로 가는 건 그대로 가져가고요. 새로 바뀌는 건 제가 다 이렇게 또 기존에 정리해놨던 거에서 지우고 다시 정리하면 되지 그게 더 수고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새로운 법 2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선생님 작년 교재 다시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 학생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본인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법은 워낙 이제 최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개정사항에 민감하다 보니까 학은 그대로 봐도 되거든요. 대부분. 왜냐면 학계로는 바뀌는 게 없어요. 크게. 근데 이제 법은 조금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 때도. 뭐 여기는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서 기본법,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범위인데 통일이 되지 않았다. 네,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은 기본법,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일단은 뺄게요. 요거는 지금 기초특강에선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공사업법, 그리고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맞습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하고 같이 그냥 쭉 한번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또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제가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 적어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소방기본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제가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